안녕하세요. 선해법사입니다. 선해법사가 오늘은 제3화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하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같은 하두로 방송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해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그로 인하여 외도의 아픔을 겪고 있기에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등을 잘 알아서 부부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남녀의 이성 사이에 빨간불이 켜지면 신경이 온통 연애사에 빠져 있어서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부부가 화목하면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가 화목하면 운도 따라옵니다. 끝까지 방송을 보시다가 보면 선해법사만에 드리는 특별한 팁이 숨어 있으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해가 방송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설정해 두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의 순화를 위해 섹스란 단어는 관계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의 사랑을 위한 최고의 방법,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3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번 방송에서 관계 시에 말하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흥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방송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남편과 관계 시에 스스로가 옷을 벗는 것도 좋지만은 남편이 자신의 옷을 벗기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겨 내려가다 보면은 그 흥분도의 짜릿함이 숨어 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벗겨져라고 말이죠. 또한 선혜가 올렸던 방송에도 있지만은 같이 샤워를 하는 것이 남자의 흥분도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죠. 시각적인 흥분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맨몸의 상태와 몸에 물이 묻어 있는 것은 더욱더 피부를 맑게 보이고 촉촉하게 보여서 남자의 흥분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샤워기로 남성의 그것을 물을 뿌리면서 자극도 하고 부드러운 비누칠로 인해서 피부를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남편과 샤워를 같이 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남편이 같이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은 이미 관계를 위한 행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번거롭고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상대를 기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물러 주면 남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으니 좋아하게 되겠죠. 또한 어느 정도 주물러 준다면 한 손으로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한 손으로 남편의 사타구니 쪽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면 남편은 금방 흥분을 느끼게 되겠죠. 왜 이런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관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남편이 자신에게 퇴근 후 달려오는 시간이 즐겁고 외도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의 사회에 밖에 나가게 되면 온갖 유혹천지인데 방심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너무 모든 것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조명에 신경 쓰고 분위기를 너무 관계를 하기 위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에서 흥분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마사지를 해줄 때는 장난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편의 엉덩이를 때려주는 것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엉덩이를 문질러 주다가 엉덩이 골도 손으로 자극을 해주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만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남편은 흥분을 하게 될 것이고, 흥분을 하게 될 때는 서서히 중심부 주위를 복부라든지 중심부 부근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중심 부위를 만져주는 것보다는 그 주위를 맴돌다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안달나게 만든 다음에 중심 부위를 만져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각적인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시시한 속옷을 입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써 흥분으로 몰고 간 남편에게 다 헤어진 팬티를 입고서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야시시한 팬티라 함은 속살이 다 비칠 만큼의 팬티는 더욱더 남편의 시각적 자극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 시에 집중을 떨어뜨리는 말은 삼가해야 되겠죠. 관계를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흥분을 끌어낼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좋겠죠. 당신이 여기를 만져주니 미칠 것 같아 라고, 이런 이야기로 남편의 청각적 흥분을 끌어낸다면 더욱더 야성미 넘치는 남편으로
돌변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해본 아내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남편의 귀에 그런 소리를 자주 해주면은 체면에 걸리듯 중독성 있게 만들면서 효과적이고 남편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관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 잘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흥분도도 떨어지고 피곤은 몰려와서 그야말로 흥분을 떨어뜨려서 관계가 재미없는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남편과의 사인을 보내서 미리 누군가에게 아이를 잠시 보게 한다거나 야외에 나가서 편안히 둘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눈치 보며 하다 보니 젊은 시절의 관계가 그래서 즐거움을 몰랐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 편하게 하는 관계가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여성의 나이 43세 이후에서부터 55세까지 가장 관계를 좋아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말한 나이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이라면 공감이 가게 되는 이유겠죠.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애 시절에 갔던 곳에 가서 그때의 추억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으며 러브 모텔도 한 번쯤 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시킨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관계는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꼭 관계를 할 때 느끼려고 노력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전이 없는 관계를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면은 미리 남편에게 전이 없는 사정만 빨리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 뒤 그에 응해준다면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내가 고마워서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서 시작과 다르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관계를 할 때는 오럴 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럴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자신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편의 눈에는 오럴을 하는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떠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가지는 남편들의 단순한 마음을 사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관계를 할 때 부끄러운지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기고 싶은 건지 불을 끄고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속에서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혜가 이야기했듯이 시각적인 것이 더 큰 흥분을 불러오기에 불을 켜고 한다거나 조명을 살짝 어두운 조명으로 켜둔 상태에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으며 침대 옆에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도 시각적인 흥분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게 됩니다. 변태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의 흥분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극을 받게 되고 흥분이 커지게 될 것이며 만족스럽고 즐거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혜의 직업이 유튜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방송을 길게 해드리거나 자주 방송을 찍어서 매일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선혜법사로서의 직업적인 업무가 있기에 여기서 다음화로 기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공감이 가고 흥미는 있는가요? 공감이 가고 흥미가 있는 분들은 댓글에 응원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댓글 달아주시면 선혜가 참고해서 궁금한 것들을 방송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폐적이고 야설적인 것이 아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실생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선혜법사만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살이 찐 사람이 살이 단단하지 못하고 살이 너털거리면은 단명할 상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고 명을 길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뼈가 약한 사람은 오래 살더라도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뼈의 건강을 위해 뼈로 영양이 갈 수 있는 칼슘이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뼈도 만들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 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혜법사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은 부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상담자들이 원하는 마음을 잘 알고 이해를 하기에 의외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혜 유튜브 방송은 좋은 운은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잘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시어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